대면 및 집합 금지 업종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고 소상공인 등의 고통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4월 선거를 노린 그런 것인지 너무 황당합니다. 예,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벌써 4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작년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이런 주장인데요. 사실 1차 지급 때도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고 특히 그 당시가 총선 직전이어서 이거 선거용 선심지급 아니냐 논란이 많았어요. 과연 이번엔 어떨까요? 이 4차 지급 주장도 여당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분 민주당 양향자 의원 연결을 해보죠. 양향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현자입니다. 지금 3차 재난지원금도 풀리지 않은 상황인데 벌써 네 번째를 주장하고 나서신 이유, 그것도 온 국민 지급으로 주장하신 이유 뭘까요? 제가 1월 4일 첫 최고위에서 제안한 내용인데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차 전국민 재난 위로금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전 국민으로 네. 따지자면 2차다. 그 말씀이신 네, 거죠? 지원금이 아닌 위로금을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랬던 이유는 지난 1년간 코로나 가시밭길 아니었겠습니까? 예. 네,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보답 차원에서 제가 재난지원금이 아닌 위로금이라고 말씀드렸고. 뭐가 다른가요? 근데 위로금하고 재난지원금하고는? 네, 소비 진작이나 경제 부양의 당위성을 넘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코로나로 일상을 잃은 국민께 지금 이 시점에서 위로와 희망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해서 제가 말씀드렸었고 많은 분들께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네. 지금 이제 아이들 방학해서 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소고기도 한번 사 먹이고 싶고 또 아이들 옷도 한번 사 입히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코로나 육아로 또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워킹맘들이 저한테 많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이제 더더욱 또 선별지급을 이제 2차, 3차 하고 나니 네. 많은 분들이 우리는 왜 안 주냐, 우리는 조금 모자라서 뭐 이런 사각지대 또 선별에 따른 이제 약간의 갈등들도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때부터는 또 소비 진작에 힘을 실어야 또 되고 3차 재난지원 패키지하고 예. 또 코로나 종식이라고 하는 두 시점의 공백 기간을 좀 고통의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럼 소비 진작 효과도 효과지만 위로의 차원, 일종의 보너스처럼요? 네, 전 국민에게 1차 지급 받았던 분들 보면 정말 좋았다는 말씀들을 아마 주위에서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 4월이었는데요.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건너온 예. 그런 국민들께 위로와 또 힘을 내시라고 희망의 어떤 위로금을 좀 드려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4차 지원금, 이제 위로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위로금을 2차. 온 국민에게 지원해야 2차. 된다. 예, 예. 네네네. 아닌데 뭐 1차냐, 2차냐, 3차냐, 4차냐가 중요한 것 같진 않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요, 네. 두 번째, 세 번째를 모두 선별 지급으로 택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결국은 온 국민에게 좀 적은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 이 코로나로 직격탄받은 업종에게 조금 더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선별 지원이었던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제 2차, 3차에서 선별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이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로 더 지속될지도 사실 누구도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정도 물론 재정 건전성도 무시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예, 예. 근데 지금 보면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으로 나가고 2차, 3차 선별로 나가고 제가 이제 기재위원으로 보니 네. 재정 건전성도 사실상 이제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더 세계적인 세계 국가들과 함께 이렇게 비교도 해보면서
이게 문제는 없구나, 재정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는 재난 위로금을 말씀드린 것은 네. 우리가 조금만 더 버텨달라. 국민들께 그런 구호가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는 절실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이제 백신이 곧 나오리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마지막 코로나 총력전에 어떤 마지막 버팀목으로서의 그 금전적 어떤 레버리지를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OECD와 그 IMF 전통적 그 균형 재정을 탈피해서 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장 재정이 세계적 추세이고요. 미 바이든 그 행정부도 작년 말에 예, 우리 돈 980조 원에 달하는 경기부양 예산을 착수금 성격으로 투입했고 4년간 무려 이제 4,400조 원 재정 지출을 계획 중인데 또한 또 유럽연합 역시 1,000조 원 넘는 그 경제회복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는 네. 지금 재정 건전성으로 볼 때 온 국민에게 지급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차는 지난해 예산 짤 때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뭐 가능하지만 이번에 또 하게 되면 4차, 뭐 지금 2차 위로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4차를 하게 되면 추경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재원 마련은 어쨌든 국채 발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21년 그 본 예산에 담겨 있는 목적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봐야 되겠지만, 결국 추경을 통한 그 국채 발행도 검토는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14조 300억 정도 추경 편성을 했었는데, 예. 이에 준거해서 이제 규모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올해 국가 채무가 사상 최초로 900조 넘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인데 국가 재정 괜찮겠습니까? 이제 KDI 연구 이런 상황도 이제 봐야 되는데요. 네. 좀 긴 설명이 있어서,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기재위원으로서도 봐도 괜찮다고 보는데. 감당할 수 있다. 그 정도면 945조 네네.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감당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해요. 위로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뭐 돈 주는데 싫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좋습니다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고 결국은 그게 다 우리 세금인데 우리 세금 써서 돈을 풀어서 그게 정말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긍정적인 방식으로만 작용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난번에 1차 때 보면 소비 활성화하자고 온 국민에게 지급을 했지만 시장으로 가지 않고 주식시장, 금융시장으로 상당히 많이 갔다. 그만큼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물론 절박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절박하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이런 의문들이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우선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 짧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 질문에 대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여력이 충분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OECD가 작년에 1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GDP 대비 일반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4.2%예요. 예. 근데 조사 대상 42개국 중에 이제 노르웨이가 1.3%, 덴마크가 3.9%, 스웨덴이 4.6%,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 경제 규모를 따졌을 때 굉장히 소극적 재정 정책을 펼친 것이라고 이제 자료로 볼 수 있고요. 아하. 그리고 대부분 나라가 10%를 초과했습니다. 예. 국가 채무 비율 역시 44%로 OECD 평균치가 약 120%입니다. 거기에 3분의 1이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시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비상 시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것이 이제 앞에 대한 답이신 거죠. 국채 발행에 대한 답. 예. 방금 이제 소비 진작이 뭐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큰 소비 진작에는 큰 효과가 없고 주식 시장으로 상당히 흘러갔다더라. 뭐 이런 분석이 있어서요. KDI 연구 보고서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소비 진작 30%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KDI 연구서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금만 보충하자면 정부가 네네.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4조 2천억 원을 투입했는데 실제로 네. 늘어난 신용카드, 체크카드 매출액은 4조 원이었다. 즉 네네, 소비 진작 맞습니다. 효과에 있어서는 한 30% 정도 본 거다. 이런 보고서였죠. 네네. 예. 근데 이제 그 소비 진작 30%가 결코 작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100만 원 지원금을 받으면 평소보다 30만 원을 더 소비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KDI도 해외의 선행 연구보다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경기도 사례를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1차 당시에 경기도에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그 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이 5조 1,190억 원이었어요. 예. 근데 같은 기간에 발생한 소비 지출이 78조 7,375억 원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년 동기 대비 70조 9,931억 원보다 무려 7조 7,500원이 증가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경기도에 지급됐던 재난지원금보다 약 2조 6,300억 원의 추가 소비 지출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소비 견인이 있었고 효과가 분명했다. 그 경기도 사례에서만 알겠습니다. 봤지만 재난지원금 대비 1.51배 소비가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는 주저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뭐 여러 어떤 그 정량적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그런 소비 진작이나 경제 부양의 어떤 당위성을 넘어서 이 위로금을 줘야 할 때다라고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보궐선거 앞두고 선거용 선심 쓰기 아니냐. 유승민 전 대표는 이러셨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 허경영 당을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민 전 대표께 우리 그러면 국민께 이렇게 가시밭길을 묵묵히 견뎌주신 국민들께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일을 하지 말자는 거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격상 장기화에 따라서 정말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야당이 이제 국민께 이런 정치적 도리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전 국민 재난 위로금을 바라보는 야당의 시선 자체가 유승민 대표의 시선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선거용이라는 의심 안 받으려면 차라리 선거 끝나고 4월 초니까요. 그 선거 끝나고 그럼 지급하는 거 어떻겠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제안을 하기로 제3차 재난지원 패키지와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논의를 시작하고 적어도 설 바로 이후나 적어도 상반기 전에는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제안을 했었고 또 그 국민의 삶이 달린 이런 문제까지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이제 안타깝고요. 저는 선거가 아니라 전쟁 중이라도 전국민 재난 위로금을 검토해야 할 만큼 국민께 힘을 드려야 되는 비상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1차 때 이제 4인 가족에 100만 원 아니었겠습니까? 네. 당시에 이제 경험과 데이터들이 저는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예. 설계자들이 효율적인 타협점을 찾아낼 것이라고 보고요. 우선 저는 그 기준으로 예. 그것을 레퍼런스로 해서 예. 아마 전후가 알겠습니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